네, 안녕하세요. 행정법 지식인 FAQ의 A조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당사자 소송입니다. 가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사자 소송은 어떤 소송인가요? 항고 소송과 당사자 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두 질문에 관한 답변을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항고 소송과 당사자 소송의 차이를 알면 당사자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도 알게 됩니다. 우선 당사자 소송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이것만 보면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죠? 그렇다면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송의 대상, 둘째, 피고 적격입니다. 첫째,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소송의 대상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입니다. 조세 과언납금 반환 청구 소송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판례상으로는 민사소송이지만 학설상으로는 당사자 소송이 맞고 또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는 데는 좋습니다. 조세 과언납금 반환 청구 소송은 우선 과세처분이라는 처분이 먼저 있고 이에 따라 처분 상대방이 세금을 냈는데 내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내서 그 차액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여기서 만일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식으로 그 처분 자체를 다투고자 할 때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고 받고 주고받고 하는 것은 마치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고 하는 것처럼 쌍방의 당사자 간의 어떤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대신 이런 세금 관계는 그저 상대방과의 채무 관계처럼 사법 관계인 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냈니 적게 냈니 하는 것을 따져서 그 차액을 돌려받기를 청구하는 것은 세금을 내고 받고 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어떤 불만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그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인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둘째, 항고소송의 피고 적격은 아시다시피 행정청입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당사자 소송의 피고 적격은 해당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인 거예요. 다시 조세 과언납금 반환 청구 소송을 예로 들어보면 과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인 과세관청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언납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과세 처분은 행정청이 한 것이지만 사실 행정청은 국가의 기관, 즉 팔다리에 불과합니다. 두 사람이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쓰고 악수도 하고 하는데 손이라는 기관을 사용하는 것처럼 국가라는 행정 주체가 과세를 할 때 행정청이라는 기관을 사용한 것일 뿐이지 사실상 세금 관련 법률관계는 국가와 납세자라는 쌍방 간에 맺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가 조세 과언납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 당사자인 국가를 피고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사자 소송의 정의조항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세 과언납금 반환 청구 소송은 잊어주세요. 이건 학설상으로는 당사자 소송이지만 판례상으로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민사소송으로 풀어야 합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의 차이가 이렇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시로 든 것뿐이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만 감을 잡으시고 조세 과언납금 반환 청구 소송은 잊으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당사자 소송이고 그냥 민주화운동은 항고소송인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냥 외우세요. 이유를 알려고 하면 머리도 아프고 시간도 낭비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광주보상법과 민주화보상법을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문헌이나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광주보상지원위원회의 직업결정에 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 해놓고 민주화지원위원회의 직업결정에 대한 소송은 또 항고소송이라고 했으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판례 전문을 읽어보면 다수 의견이 그 차이에 대해 길게 설명을 해놓긴 했기 때문에 읽어보면 알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건 소수 의견은 이 차이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같은 대법관도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데 일반인인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광주는 당사자, 그냥 민주화는 항고 이렇게 암기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두 문자를 따서 광당 이렇게 외우면 기억하기는 쉬울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퇴직공무원이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인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 결정에 대한 소송은 왜 항고소송인가요? 이건 앞에 광당 판례와는 달리 이유가 명확합니다. 우선 퇴직공무원이 퇴직급여를 받는 건 퇴직을 했다 해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급여 지급 결정을 해야 비로소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만일 퇴직과 동시에 그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한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 결정을 하든 말든 이미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설령 공단이
지급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의사 표시는 처분이 될 수 없겠지만, 공단이 지급 결정을 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 결정은 행정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송은 항고소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단이 퇴직급여 결정을 해서 퇴직급여를 잘 받아오다가 공무원 연금 법령에 개정되어 지금까지 받아오던 급여의 일부가 지급 정지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개정과 동시에 급여 일부의 지급 정지가 확정되는 것이지, 아까 급여 결정의 경우처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급여 일부 지급 거부 결정 같은 걸 해야 지급 정지가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공단이 지급 거부 의사 표시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법령의 개정과 동시에 이미 지급 정지가 확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공단이 지급 거부 의사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그저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고 당사자의 권리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관련 법률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되어야 합니다. 즉 당사자 소송입니다. 피고는 당연히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